공모전에 참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학교 관계자분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작품을 쓰게 된 계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여름방학 캄보디아로 의료 봉사를 다녀왔는데 느낀 점이 많아서 글을 써서 남겨두려고 했습니다. 우연히 그 글을 친구에게 보여주었는데 글을 잘 썼다는 칭찬을 듣고 도서관 문학 공모전에 공모하게 되었습니다. 작품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구절과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912년 미국에서 한국으로 온 간호사 서서평은 이부자리 머리맡에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다라는 문구를 적어놓았다고 한다. 서서평이 추구한 삶은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삶이었다. 어떤 사람이 자신과 상관없는 가난한 나라에 가서 그 나라 사람들을 위해 희생한다면 그것만큼 귀한 삶은 없을 것이다. 이유는 일제강점기에 미국에서 온 간호사 서서평의 삶을 생각하면 제가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가 명확해지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서서평 간호사는 매우 불우한 어린 시절을 겪었지만 불행을 이타주의로 승화한 삶을 살았습니다. 서서평은 어린 시절 부모에게 버려져서 조부모님 아래에서 자랐고 커서 어머니를 찾아갔을 때도 외면당했습니다. 그러나 스스로의 삶이 비천하다고 생각하지 않았고 자신보다 더 비참한 삶을 사는 이에게 눈을 돌려 그들의 삶을 보살폈습니다. 저는 중학교 때 부모님이 이혼하신 후 성인이 될 때까지 어머니에게 버려졌다는 생각에 세상을 원망하면서 지냈습니다. 그러나 제가 신앙을 갖게 된 후에 한국에서 태어났다는 것만으로 축복받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도 서서평과 같이 저의 삶이 비참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저보다 힘든 삶을 사는 사람들을 돌보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이 마음을 잘 지켜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전공 심화과정에 다니고 있고 종합병원에서 일하고 있는 8년차 간호사입니다. 오늘도 근무를 마치고 보린학교 발걸음을 해서 왔고요. 처음 써본 에세이에 글 실력이 많이 모자란 글이어가지고 자문에만 만족했는데 이렇게 수상하게 되어가지고 가서 부끄럽습니다. 글쓰기에 정진하라는 것을 알고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먼 길 와준 친구에게 고맙다는 인사 전합니다. 작품을 쓰게 된 계기는 평소에 에세이를 책으로만 읽기만 했지 써본 적이 없어서 이번 문학 공모전을 통해서 써보고 싶었고 무엇보다 저의 문학적 역량이 담긴 글을 1대1로 전문가가 자문해 준다는 것이 큰 메리트로 다가왔습니다. 병원에서 일하면서 여러 일들이 있었지만 저에게 생각의 전환을 주는 일이어서 소재로 잡게 되었고 이렇게 에세이로 쓰게 되었습니다. 제가 가장 마음에 들었던 구절은 펜 돌아가는 소리를 하나하나 세면서 맞았다는 것인데요. 인슐린 펜에 적혀있는 숫자를 보거나 인슐린 바이알에 1cc 주사기로 용량을 재서 환자에게 투여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그 생각의 전환을 하게 만들었던 환자의 말이 가장 기억이 납니다. 소리에 의존해서 인슐린 놓는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생각만 해도 눈앞이 아찔할 일입니다. 환자의 말을 듣고 저도 아무렇지 않은 듯이 대답했지만 머리를 한 대 맞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고 싶은 얘기는 병을 이겨내기 위해 피나는 노력을 하는 환자들이 지금도 많이 있고 또 앞으로도 많이 있을 텐데 그들에게 그 삶의 희망과 용기를 갖도록 돕는 것이 간호사의 사명일 것입니다. 환자들에게 좋은 간호사가 되고 싶은데 어떤 간호사가 좋은 간호사인지는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하면 그 환자에게 좋은 간호를 할 수 있을까? 라고 고민하고 하는 또 그런 간호사가 좋은 간호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 성화밥을 마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있을 법한 사람을 사랑하는 일이라는 글을 쓴 2학년 김지혜입니다. 제 글이 부족하지만 우선 좋게 봐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비록 평범한 소재의 글이지만 평범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의 공감표를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작품을 구상하게 된 계기는 저의 사랑과 저희 부모님의 사랑에 대한 차이를 묘사해보고자 쓰게 되었습니다.
저 5년 전에 첫사랑과 약 2년간 철없는 연애를 하면서 상처도 많이 남았고 또 정서적으로 많이 성장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는 제가 이야기 속의 주인공 같고 제가 만나는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저희 부모님은 저에게 뒷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이 끝나고 시간이 어느 정도 많이 흐른 지금 세상 모든 사람들은 생각보다 평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가 어떤 사람인지와 상관없이 저의 존재 자체를 사랑해주는 두 사람에 대해 인지하기 시작했고 그들의 사랑을 돌아보고자 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작품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구절입니다. 나는 그가 과묵한 것 같지만 마음속에 신비한 우주를 간직한 사람이라고 믿었다. 언제나 직관적인 눈보다는 그 너머의 것에 집중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더 깊고 불타한 상상 속의 우주는 발견할 수 없었다. 나는 이상적인 것의 기준을 나의 판단으로 획일화하고 보이지 않는 한 사람의 세계를 상상하고 있었다. 이 구절은 보다 어린 마음을 갖고 있을 때 저의 이야기입니다. 지금의 저를 있게 해준 경험과 깨달음까지의 과정을 함축적으로 나타내주는 부분입니다. 아직 미숙한 생각을 갖고 있었던 때이긴 하지만 이 글을 쓰게 된 결정적인 생각 과정이라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사랑은 저의 모든 기준을 내려놓는 것에서 시작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랑은 자신의 좁은 이해와 판단으로 평범한 사람의 범위를 설정하지 않고 상대의 장점과 단점, 화려한 시절과 초라한 시절을 모두 품어주는 것이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해 순간의 감정이 아니라 영원히 유효한 결심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자신의 곁에 머무는 모든 사람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있을 법한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나면 우리는 서로를 온전히 사랑해줄 수 있습니다. 사랑은 어디에나 있고 내가 경험하는 모든 일과 관계에 의미를 더해주고 사랑이 근본이 되는 모든 것은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주게 됩니다. 저의 지난 사랑의 경험은 단편적으로는 실패의 경험이었지만 그 시간을 통해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 곁에 머무는 사람의 모든 순간과 모든 감정을 포용해줄 수 있고 받기보다 주기를 기뻐하며 함께하는 시간에 의미를 더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울여자 간호대학교 3학년 윤나영입니다. 네, 우선 이 대회를 열어준 오대원 체육부 정말 감사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지원하면서도 이렇게 사실 상까지 받게 될 거라고 예상하지 못했는데 이렇게 좋게 평가해주시고 상까지 주셔서 또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이 에세이를 쓰게 된 계기는 사실 거창하지 않습니다. 하루는 그냥 주변에 제가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 갑자기 떠나간다면 어떻게 될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혹시라도 만약에 그런 상황이 닥치기 전에 내가 할 수 있는 말은 무엇이 있을지 상상하게 되었고 그런 생각 끝에 쓰게 된 것이 이 에세이입니다. 아마 자신과 가까운 사람이 누구냐고 물어보면은 친구, 가족 등 다양한 대답이 나오겠지만 아마 부모님이 제일 많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내가 부모님께 드리고 싶은 말은 무엇이 있을까 생각하면서 이 에세이를 쓰게 되었습니다. 이 에세이에서 제가 가장 마음에 들었던 구절은 항상 다른 사람의 입장에 서서 생각하고 행동하라고 가르쳐주셔서 감사해요였습니다. 우선 저희 집 가훈이 옆집아지입니다. 부모님께서 제 입장과 다른 사람의 입장을 바꿔서 항상 생각해보라고 가르쳐주셨는데 그 가르침 덕분에 과거부터 지금까지 위기가 생겼을 때 무사히 넘겼던 기억이 있어 꼭 넣고 싶은 문장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맵지사지라는 사자성어가 그냥 사소하고 기본적으로 보이는 말이지만 어떻게 보면 제 인생에 있어 정말 큰 부분을 차지해준 말이었기 때문에 이제 좀 듣고 싶었습니다. 한때는 이제 곁에 소중한 사람들이 언제까지도 옆에 있을 줄 알았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깨달을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모두 언젠가 그런 날이 닥쳐 후회하는 일을 만들기보다는 하고 싶었던 말을 지금이라도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해보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20-11056 황지원입니다.
안타깝게도 문화창의 역량 경진대회 시상식에 직접 참석하지 못하여 이렇게 영상으로 소감을 전합니다. 먼저 수상 소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학을 좋아하는 한 사람으로서 즐겁게 글을 써보았는데 이렇게 상을 받게 되어 영광이고 또 감사드립니다. 수상하신 다른 분들도 모두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문학에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문학을 즐길 줄 아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작품을 쓰게 된 계기와 소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문득 민들레 씨앗들이 바람에 날리는 것을 보면서 저 씨앗들은 저마다 뿌리 내리는 곳이 다르고 그곳에서 각자 열심히 싹을 틔워 꽃을 피우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에 민들레 씨앗의 소재로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 남들과 비교하지 말고 각자의 속도에 맞게 나아갔으면 하는 마음을 담아 작품을 쓰게 되었습니다. 작품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구절과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늦어져도 괜찮고 조금 뒤처져도 괜찮단다. 결국 저마다의 방식으로 어디선가 꽃 피우게 될 테니까 입니다. 이는 남들보다 뒤처지는 주인공이 걱정을 하자 선생님이 주인공에게 건넨 말입니다. 이러한 걱정을 하고 있는 모든 이들이 이 구절을 읽으며 위로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여 작품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구절로 선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작품과 연관하여 하고 싶은 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두 자신의 신념대로 열심히 살아가다 보면 언젠가 저마다 빛을 발하게 될 것입니다. 누군가 나를 앞서 나간다고 해서 조급해하지 않아도 되고 내가 누군가를 앞서 나간다고 해서 자만할 필요도 없습니다. 모두 열심히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지금까지 제 소감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모두 수상 축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비행이라는 제목의 시로 장려상을 수상하게 된 안현경입니다. 우선 시상식에 참석하지 못해 영상으로 대체하는 점에서 아쉬운 마음입니다. 영상으로나마 저의 소감을 전할 수 있어서 영광이고 상을 받게 되어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립니다. 제가 작품을 쓰게 된 계기는 비행기를 타고 집으로 가는 도중에 만난 구름 위 노을이 너무 예뻐서 그때의 감정과 저의 느낌을 글로 남기고 싶어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집으로 가는 길에 난기류와 부딪혀 비행기가 덜컹거리고 난기류를 지나 노을 지는 하늘을 마주하고 또 이를 반복하는 비행기의 창밖 풍경을 보면서 희노애락이 있는 우리 인생과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은 부산 여행을 마치고 집으로 가는 길이었는데 비가 내려서 습하고 찝찝했습니다. 더군다나 비행기 시간이 연달아 지연되면서 피곤한 몸은 더 처지고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비행기 이륙 시간이 지연된 것이 오히려 복이 되어 일몰 시간과 겹치게 되었고 지상에서는 구름에 가려 보지 못했던 일몰을 구름 위에서 마주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시의 맨 마지막 구절인 우린 오늘도 행운이 모인 비행을 하고 있다. 이 구절을 가장 좋아합니다. 비행기 탑승 시각이 지연된 것이 구름 위에서 노을을 볼 수 있게 해주었고 이것도 정말 행운이다 라는 생각을 하며 삶은 우리가 알 수 없는 모든 우연과 행운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를 비행에 비유하여 희망적이고 낙관적으로 표현한 구절이 맨 마지막 부분이기 때문에 가장 마음에 듭니다. 좋은 일이 있다가도 안 좋은 일이 있고 안 좋은 일이 있었다면 분명히 좋은 일도 생깁니다. 이를 염두에 두고 적당히 낙관적인 마음가짐으로 주변 사람들과 어려운 일을 헤쳐나간다면 한층 더 성장한 자신의 모습을 마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날을 예측할 수 없는 것이 삶이고 인생이지만 반대로 생각하여 예측할 수 없기에 이런 상황들을 더욱 행운이라 느끼고 감사를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가 오고 비행기 시간이 지연되어 힘들었지만 제가 구름 위에서 이렇게 예쁜 하늘을 마주한 것과 같이 말입니다.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그 속에서 작은 것 하나라도 감사함을 찾고 이것이 여러분들의 원동력이 되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끝으로 수상에 도움을 주신 사서 선생님, 심사위원분들, 저의 남자친구를 비롯한 저의 친구들,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감사합니다.